넘쳐나는 짐, 처분하기엔 아깝고 보관하기엔 공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죠. 정리정돈이 일의 능률을 올리거나 계획적인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밀린 짐 정리를 시도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한정된 공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명 공유창고, 창고형 보관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빈 땅이나 상가에 공유창고를 설치해 고정 수익을 받는 부동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춰 바뀌는 보관 서비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합니다. 네, 오늘은 보관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덕천 대표님 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네. 이 미니멀이라는 말이 대세가 됐으면서 하지만 이 살아가다 보면은 짐이 늘어나는 것을 피할 수밖에 없는 현상을 맞닥뜨리게 되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것이 바로 창고형 짐 보관 서비스입니다. 최근 이 서비스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으면서 시장 규모가 또 확대되고 있다고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창고용 짐 보관 서비스를 셀프 창고, 공유 창고, 셀프 스토리지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비즈니스 사이즈로 보면 100조 원 규모가 되고요. 예. 미국은 40조, 그다음에 일본은 한 40년 역사에 8천억 규모로 성장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시장 사이즈에 비하면 아직 초기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는 규모가 1인 가구 형태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또 아파트도 소규모 평수가 인기라고 하는데 문제는 이 짐을 보관할 장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1인 가구에서도 이 짐 보관 서비스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요. 네네, 맞습니다. 요즘 대세가 미니멀 트렌드라고 하는데요. 미니멀 트렌드에 맞게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니즈가 많은 것 같고요. 겨울 패딩이나 온열 가전 같은 계절용품도 좀 공유창고 같은 데 보관한다라면 좁은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1인 가구도 1인 가구지만은 고객의 유형이나 형태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계절용품이나 1인 가구 사용하는 분들에 대한 추세도 늘어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1인 가구들은 이사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들이 이사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이삿짐 보관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취미용품이나 캠핑용품 이런 부분도 늘어나고 있고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의 소규모 B2B 사업하시는 분들의 보관 창고용으로도 이 공유 창고가 참 요긴하게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물류 창고 대용으로도 네네네. 쓸 수가 있겠네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소규모 소상공인 그리고 취미와 관련된 캠핑용품 네. 그리고 또 그림을 컬렉팅하시는 분들은 보관할 장소로도 필요하신 것 같고 보다 보면 이 상당히 부피를 차지하는 짐들이 늘고 있는데 실내 창고의 경우는 규모가 실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적합한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옷이나 계절 가전 같은 경우는 실내 창고 보관이 좀 적합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취미용품이나 아니면 B2B 하고 계시는 스마트 스토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더 큰 공간이 필요할 네네. 것 같고요. 운반이나 이동의 편의성 때문에 컨테이너 형태의 야외 창고를 실외 창고를 권유해드리고 싶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아는 농막 같은 그런 단순한 컨테이너가 아니라 국제 규격에 맞는 스펙으로 보강을 해놔서 온도 변화에도 어느 정도 커버링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은 부피가 커서 보관하는데 힘들거나 이런 부분까지 싹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 대안으로 요즘 많이 떠오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영상 보니까는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큰 거실과도 같은 네네네. 크기로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업의 특성상 식당 같은 경우는 꾸준히 단골 손님이 있거나 이렇게 찾는 손님들이 많은데 이 공유 창고 같은 경우는 수익 유지가 이렇게 꾸준하게 가능해 할지 맞아요. 궁금한데요. 창업하시는 분들이 최고 고민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일 것 같은데요. 요즘 맛집이나
그다음에 유명한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창업에 허들이 있는 거는 분명히 맞는 부분 같고요. 하지만 이런 공유창고는 창업을 하시게 된다라면 그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고 디지털 기술이 접목되어 있기 때문에 점주들의 시간 개입, 즉 인건비가 제로라는 포인트가 최고 장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창업에 대한 트렌드가 늘어나는 것 같고요. 아까 수익 부분 앵커분께서 말씀 주셨는데 공유창고는 고객들이 한번 짐을 맡기게 되면 다음 시즌이라든지 좀 장기간 짐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수익이 되게 안정적으로 꾸준히 나오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단순히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매매하는 부동산업과 다르게 이 공유창고의 창업은 그 IT와 AI 같은 디지털 기술이 들어가서 부동산을 새롭게 관리하고 그 땅의 가치를 상승시켜주는 프롭테크라고 할 수 있는 면이 새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공유 창고를 프롭테크라는 부분과 연결시킨 점이 참 흥미로운데 부동산에서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 네. 즉흥적으로 떠올려 보더라도 공유 창고는 여러 고객이 하나의 공간을 나눠서 사용하는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이 개념은 공실과 유유지 문제를 해결하는 아이디어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막 주목받기 시작했지만 글로벌 트렌드로는 되게 곽광받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셀프 창고의 운영에 무인 시스템과 디지털 기술이 활용되어서 점주들, 이용 고객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창고 배치나 물건 관리에 있어서 그러한 기술들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유창고는 이처럼 방치되어 있고 그 쓸모없는 땅들에게 새로운 가치 상승을 해줄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유휴지를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새로운 창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유휴지에 공유 창고를 만든 사례들이 어떤가요? 좀 비율이 많습니까? 네네. 저희 공유창고 점주분들 중에서는 그동안 빈 땅으로 있거나 쓰레기만 쌓여가던 땅에 공유창고 설치 후 꾸준히 수익이 나온 점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창고를 확대하거나 새로운 지점들을 몇 개 더 창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동산업이라든가 이런 업이 좀 활발히 발달돼 있는 미국 같은 경우 보면 이 공유창고 섹터는 호텔이나 오피스 분야보다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투자 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게 현재의 트렌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시장인 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자,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공유창고에 대한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합니다. 아마 한국 시장도 더 커져갈 것 같고요. 저희도 그에 발맞춰서 전국적으로 공유창고 지점을 확대해 가는데 좀 중점을 맞출 생각이고요. 제가 기존에 하고 있던 물류 비즈니스와 덧붙여서 거점과 물류 배송을 연결시켜서 퀵커머스 시장에 선두로 나가는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저희 그 공유창고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과 공유창고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의 그 많은 관심과 그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유유지가 있는 분들이라면 더 좋겠네요. 네네. 응원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환영합니다. 예, 지금까지 짐 보관의 새로운 솔루션이 되고 있는 공유 창고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